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입니다. 이게 정말 왜 의논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일십을 했느냐. 한동훈 후보가 사적인 관계를 공적 영역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. 뭐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. 적절한 발언은 결코 아니다. 그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가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또 큰 이슈가 됐던 것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바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입니다. 이게 정말 너무나 뜨거웠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슈까지도 불거졌는데 우선은 지금 당에서 다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김건희 여사가 이 보낸 5개의 문자를 보면은 사과할 내용도 분명히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드렸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더 큰 지적을 또 비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동훈 후보에게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비공개적으로라도 선거 때 중요했는데 또 지난 총선 때 출마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. 왜 의논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일십을 했느냐. 읽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읽고 씹었다고 해서 일십이라고 그럽니다. 무시했다는 것인데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? 글쎄요.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히 그 두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확히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제가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.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사적인 관계를 공적 영역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. 뭐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. 저는 그건 적절한 발언은 결코 아니다. 웬고하니 김건희 여사도 공적 인물이고 또 한동훈 후보도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적 인물 그러니까요. 네, 공적 인물인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디올백 문제 사과 예. 문제로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고 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는 당시 우리 당의 선거 실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따라서 사적 관계에서 공적 대화를 나눌 수 없다.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예.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5개의 문자 중 하나만이라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더라면 그리고 실제 사과가 이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실제 총선을 뛰셨고 아슬아슬하게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. 예. 박 후보님께서도 그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가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고 그래서 그 사과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진정성으로 다가왔다면 그렇다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고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소통과 대화로 풀렸을 수 있었을 것이다. 예.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단추까지 다 헝클어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문제를 단순한 무슨 사적 관계에서 공적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없다.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.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란 게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물론 하기 좋은 말로는 사적 관계로 공적 책무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.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. 그러나 우리가
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사이가 좋은 대통령과 국정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영역을 잘 풀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. 예.